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책 소개를 못 해드렸죠. 책 소개해드릴 시간이 왜 그렇게 안 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꼭 어머니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는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엄마 고전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전 읽기 계속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이는 그 여름 방학 전에 어린이 사자소학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고전 한 권을 이제 다 읽었고요. 겨울 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이제 또 한 권을 더 읽어야지 생각하던 중에 제가 무료로 책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명심보감, 요 이야기 명심보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읽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도서관에서는 시민 공유 서가라고 해서 각 집에서 읽지 않는 책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안 읽는 책을 갖다 놓으면 그 권수만큼 내가 다른 분이 가져다 놓은 책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보물처럼 발견을 했습니다. 요걸 아이하고 1학기 때 읽었었죠. 그 방학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사자소학을 다 읽고 나면 명심보감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명심보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명심보감이 있고, 정말 그 원전이 있고요. 그리고 해석이 어느 정도 좀 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출판사별로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좀 또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서점에 가보시면 똑같은 명심보감이라고 해도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셔서 차분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직 저학년이어서 원전을 읽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어린이용으로 나와 있는 고전을 읽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원전을 정말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브릿지 역할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고전을 이제 먼저 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이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원전부터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아이와 함께 이 이야기 명심보감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고전을 읽으시는 어머니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아이와 함께 고전을 읽을 계획이 있으신 어머니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한 꼭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고전을 아이와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고전을 읽고 인성이 좀 함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훌륭하고 더 사고가 깊다, 그런 사람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내 아이가 이제 인성적으로 조금 더 함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이와 고전 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아이에게 고전을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저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전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아이에게 뭔가 이 고전을 통해서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를 해둔다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하겠죠.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고 교훈이고, 너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고전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아이와 함께 읽고 차라리 아이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네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도 동일해? 좀 다른 생각이 있니? 엄마 생각은 이런데 엄마 생각은 조금 달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사고를 하겠죠. 그러한 사고의 과정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 읽기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내 아이에게 요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너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 그것은 아이와 함께 고전 읽기가 아니라 그냥 고전 수업, 윤리 수업, 도덕 수업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고전은 특히나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사고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전 읽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딜레마의 어떤 상황을 아이에게 그냥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아이들끼리 상호 토론을 해서 지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도덕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수업을 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아이에게 제시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읽는 책이 우리 아이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우리 인문고전, 밑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고전책을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벌써 2학기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한 달이 좀 넘게 남았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 내가 고전을 못 읽었다면 자, 겨울방학 때는 꼭 놓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고전 읽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머니들 내가 어떤 인문고전, 어떤 고전책을 아이와 함께 읽을 것인지 서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아이와 함께 책 읽는 하루 되시고요.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